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3을 공부하고 있는 배소영입니다. Chào các bạn, tôi tên là Hương. Tôi sẽ giúp các bạn chương trình tiếng Hàn tổng hợp trình độ cấp 3. 네, 오늘은 제13과 희망 단원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허영 선생님, 네. 선생님은 어렸을 때 꿈이 뭐셨어요? 저의 어렸을 때 꿈은 멋있는 선생님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선생님은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루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뭔가요?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그러면 공부 시작해 볼까요? 먼저 희망과 꿈 관련 어휘부터 보시겠습니다. 희망하고 꿈은 미래에 대한 기대, 장래에 대한 기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갖고 계셨나요? 아까 흐엉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렸을 때 무엇이 되고 싶은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는 것을 꿈을 가지다, 희망을 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한국어 선생님이 되려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어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이 진짜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꿈을 키우다, 희망을 키우다와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선생님이 돼서 자신의 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꿈을 펼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펼치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진짜로 현실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래 희망 관련 어휘인데요. 장래 희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자신의 꿈, 미래에 하고 싶은 일 이런 것을 장래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대통령이나 과학자와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요즘에 장래 희망 1위는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수나 영화 배우가 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옛날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TV에서 만나는 사람이 그런 가수나 영화 배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로를 보도록 할까요? 장래 희망과 진로는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어휘입니다. 장래 희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진로는 그 목표,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이제 진로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 장래 희망이 사업가라고 한다면 사업가가 되는 그런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취업, 즉 직업을 찾아서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진학이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유학을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결정할 때 우리가 진로를 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이 진로는 그 목표로 향해 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러면 진로를 정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적성입니다. 이 적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는 직업적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직업에 맞는 성격을 우리가 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성격이 굉장히 조용한데 세일즈라든지 판매하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적성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할 때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볼까요? 봉사 관련 어휘인데요. 봉사활동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어려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아원에 가서, 즉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곳이죠.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을 위해, 그 아이들을 위해 노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로원은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들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양로원에 가서 노인들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돈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거는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라는 것은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이 봉사활동을 할 때 어떤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죠. 뭐 월급이라든지 주급을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자원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봉사활동을 하면 보람을 느끼거나 보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이 있다 혹은 보람을 느끼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보람이라는 것은 이러한 좋은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족감을 느끼다, 만족감이 있다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을 볼까요? 성공 관련 어휘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꿈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꿈을 현실로 이루는 것,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에는 어렸을 때 꿈을 현실로 이루는 것 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가지게 되었을 때도 우리가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를 들면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인 사람이 있었다면, 그 돈을 많이 번다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공의 반대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실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패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서 그것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실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꿈을 이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꿈을 이루다라는 것은 어렸을 때 꿈이 진짜 현실이 되다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 번 실패를 하다 보면 사람이 좌절을 하게 됩니다. 좌절이라는 것은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움, 장애, 가난을 극복하다라는 표현을 살펴볼 텐데요. 극복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이겨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겨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려움, 어렵다의 명사형이죠. 그리고 장애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에 나를 막고 있는 어떤 큰 문제, 이런 것들을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어려움들을 모두 이겨내는 것, 이기는 것을 바로 극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휘를 살펴보셨는데요. 지금 배운 어휘를 가지고 흐엉 선생님과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Các bạn thân mến, chúng ta sẽ xem lại một số những cái từ vựng ở trong bài hôm nay đã học nhé. Ví dụ như ở bảng trên đây, yêu cầu của bài sẽ là gì ạ? Chúng ta ghép các cái từ phù hợp với cái động từ đi cùng với nó. Ở đây chúng ta sẽ xem cột bên này. Chọc sòng, tức là gì đấy ạ? Sở trường, đặc tính của cá nhân. Huy mang, hy vọng. Chín lô, bước tiến trong tương lai, con đường hay là kế hoạch trong tương lai. Program, tức là cảm thấy có ý nghĩa, hiệu quả hay là gì đấy ạ? Cảm thấy có giá trị, có ích. Ở cái từ program này thì hơi nhiều nghĩa một chút, nhưng chúng ta hãy tạm nhớ đấy là program là có ích. Tiếp theo, các động từ ở cột bên kia, 느끼다, động từ cảm thấy, nhận thấy. 맞다, phù hợp. 키우다, nuôi dưỡng. Và 정하다, định ra, quyết định ra. Vậy chúng ta sẽ xem thế nào ạ? Nếu mà 적성에 맞다, phù hợp với cả gì đấy ạ? Sở trường, đúng với cả gì ạ? Tính chất. 희망 gì ạ? 희망은 키우다, tức là gì đấy ạ? Chúng ta phải nuôi dưỡng cái ước mơ. Tiếp theo là gì đấy ạ? 진로는 정하다, quyết định đường đi, quyết định bước tiến hay là quyết định tương lai của bản thân. 보람은 느끼다. Riêng cái từ 보람은 느끼다 này thì các bạn sẽ lưu ý, 보람은 느끼다 tức là mình cảm thấy cái việc gì đó mình làm ở trong quá khứ đến bây giờ nó đem đến cho mình niềm vui, đến bây giờ mình cảm thấy mình hạnh phúc với cái điều đã qua. Vậy có nghĩa là 보람은 느끼다, tôi cảm thấy cái việc đó nó có ý nghĩa hay là gì đấy, việc đó thực sự là một việc mà bây giờ khiến tôi cảm thấy hạnh phúc. Thông thường thì người ta sẽ nói là gì? 나중에 보람은 느낄 수 있다, tức là sau này bạn sẽ cảm thấy có ích với cái việc làm mà hôm nay bạn đã làm. Vậy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một cái nội dung tiếp theo nữa, cũng ở phần từ vựng bài ngày hôm nay. Ở nội dung phần từ vựng bài hôm nay, chúng ta sẽ xem là gì đấy ạ? Các cái động từ nào hay là các từ nào nó phù hợp với các cái mô tả này. Mô tả thứ nhất, 꿈이나 희망은 이루다. Các bạn đã gì đây ạ? Thực hiện được giấc mơ hay là hy vọng của các bạn. Vậy thì cái động từ này các bạn cho là động từ gì ạ? Tôi cho là 성공 하다. Tôi đã thành công vì tôi đã thực hiện được cái mơ ước, thực hiện được cái hy vọng của mình. 일은 잘못하여 의도한 대로 되지 않다. Một cái việc gì đó nó không được theo đúng như ý đồ của mình. Đấy, thế thì từ này nó sẽ là từ, theo tôi là 실패 하다, tức là thất bại, không được như kế hoạch, không được như ý đồ. Tiếp theo, 꿈은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은 다하다. 몸과 마음은 다하다, tất cả gì đây ạ? Sức lực, tất cả gì đây ạ? Trái tim. Đấy, tôi nghĩ là từ này là phù hợp nhất là từ 노력하다, cố gắng, nỗ lực. Vậy các bạn hãy luyện tập nhiều với cái phần từ vựng trong bài đã học nhé.
Các bạn thân mến,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phần nội dung ngữ pháp. Nội dung ngữ pháp thứ nhất trong bài ngày hôm nay đó là mẫu câu ao 오다. Và các bạn sẽ xem cô Soyoung hướng dẫn nội dung này nhé. 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취업 준비 때문에 컴퓨터와 외국어를 계속 공부해 왔어요. 그래서 공부해 왔어요는 공부하다라는 동사에 아어 오다를 붙여서 만든 형태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 계속이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볼까요? 네, 그림을 한번 보면 말하는 시간, 내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시간이 있죠. 이 말하는 시간의 이전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해오고 있다, 해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네, 다음 예문은 대화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훈 씨는 졸업하기 전에 배낭여행을 갈 거라고 했죠? 네, 제 돈으로 가려고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네, 역시 여기도 해오고 있다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다라는 동사에 아어 오다를 붙여서 만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오고 있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역시 과거부터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예문에서는 해왔어요를 사용했고 여기서는 오고 있어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종결어미하고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오오다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왔어요나 해오고 있어요나 사실 의미상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역시 지금 말하는 시간, 제가 이 문장을 말하는 지금 시간에서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말하는 시간까지 계속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럼 이 기간이 지금 얼마나 됐나요? 여기 1년 동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지금 말하는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나요? 여기 문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배낭여행을 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은 어떤 여행인지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các bạn thân mến, ở trong câu này có từ 배낭여행, tức là gì đấy ạ? Du lịch ba lô, du lịch bụi. Đấy, và tức là gì đấy? Chúng ta tự đi mà không phải theo thông qua các công ty du lịch nào cả. Các bạn sẽ xem tiếp. Ở đây trên bảng này có một cái sự phân biệt giữa ao 가다 và ao 오다. Các bạn thử xem nhé. 수업이 언제 끝나요? 거의 다 끝나가요. 네, các bạn thấy đấy ạ, cái câu ví dụ này là nó khác với cả cái câu ví dụ mà cô Soyoung vừa mới hướng dẫn cho các bạn lúc nãy. Ở ao oda có nghĩa là gì đấy? Hành động đã diễn ra từ trong quá khứ, dịch chuyển đến cái thời điểm này là thời điểm tôi nói. Thế còn đối với cả ao kata nghĩa là gì đấy? Hành động sẽ gì đấy? Bắt đầu từ thời điểm tôi nói mà đi tiếp về trong tương lai. Các bạn thử xem hình như thế này. Đây là trường hợp ở thời điểm nói, đúng không ạ? Và cái hành động nói mà bắt đầu từ thời điểm này, cái hành động đấy nó sẽ được gì đấy ạ? Duy trì tiếp đến tương lai. Cái này nó khác với cả aota. Aota tức là thời điểm nói là đây, thế còn hành động thì bắt đầu từ đằng trước này, tức là từ trong quá khứ. Các bạn hãy nhớ, vẫn là gì đấy ạ? Một cái sự dịch chuyển của hành động, nhưng mà một cái là dịch chuyển của hành động từ quá khứ đến thời điểm hiện tại, ota. Thế và dịch chuyển từ hiện tại đi đến tương lai, đấy là kata.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mẫu câu ngữ pháp tiếp theo trong bài ngày hôm nay, đó là mẫu câu át os으면 좋겠다. Đây là mẫu câu thể hiện cái điều hy vọng trong tương lai. Cô Soyoung sẽ hướng dẫn cho bạn. 네, 첫 번째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방학 때 한국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얻었으면 좋겠다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얻었으면 좋겠다를 사용해서 자신의 희망을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미래의 희망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바로 얻었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미래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방학 때 하고 싶은 일은 뭔가요? 한국 회사에서 그렇죠. 네, 인턴 사원으로 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턴 사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선생님? Intern 사원 nghĩa là gì đấy ạ? Là nhân viên thực tập ở trong cái công ty đấy, thực tập có thời gian ngắn hạn.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역시 이것도 희망을 나타내는 문법이긴 하지만 위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것은 미래의 희망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사실에 대한 불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다음을 보여주시죠. 네. 네, 지금 현재의 사실은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었으면 좋겠다는 미래의 희망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현재 사실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할 수도 있는 문법입니다. 네,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대화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년 후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가족들과 해외여행은 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역시 아뒀으면 좋겠다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미래의 희망이죠. 왜냐하면 10년 후라고 했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미래의 희망은 가족들과의 해외여행입니다. 네. Các bạn thân mến, ở mẫu câu ad ossumen choketa, cô Soyoung đã hướng dẫn cho các bạn đấy là gì đấy ạ? Một cái hy vọng ở trong tương lai, sau 10 năm nữa tôi muốn làm gì, hay là vào mùa hè này tôi muốn làm gì. Đấy là bạn mong muốn một điều gì đấy ở trong tương lai. Ngoài ra nữa thì gì đấy ad ossumen choketa này cũng còn có thể nói giống như là ước gì đấy, ước gì tôi đã thế nào đấy, chẳng hạn là như thế. Với hai cái nghĩa này các bạn hãy luyện tập nhiều với mẫu câu nhé. 대화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어떤 상황의 대화문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씨하고 지원씨가 서로의 그 장래 희망,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씨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씨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지금 희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기 노력이 나와 있는데요. 생각을 바꾸면 실제로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씨는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대화문을 만들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남씨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앞으로 생각을 바꾸면 실제로도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요. 네, 저도 남씨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화문 영상을 확인해 보셨나요? 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화문을 보면서 같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남씨가 가진 희망은 어떤 것이었나요?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으면 좋겠다를 얘기해서 자신의 희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러한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지금 지원씨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꿈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자신이 지금 해야 되는 노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어요. 지금까지 다음에 어와 오다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라는 의미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생각을 바꾸면 실제로도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진짜로, 현실에서도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리고 지원은 네, 저도 남씨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역시 얻었으면 좋겠다를 사용해서 희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대화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남씨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앞으로 생각을 바꾸면 실제로도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요. 네, 저도 남씨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상황을 바꿔서 대화문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남씨와 지원씨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씨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확인해 볼까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남씨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대화문 정보를 사용해서
한번 대화문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원씨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남씨 역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남씨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저도 남씨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대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씨가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희망이기 때문에 얻었으면 좋겠다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내용을 볼까요? 여기 저는 하고 같은 말이죠. 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역시 얻었으면 좋겠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원씨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남씨의 노력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와 오다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위해 살아왔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역시 남씨는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네, 저도 남씨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역시 얻었으면 좋겠다를 사용해서 이 남씨의 꿈이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후엉 선생님하고 읽기를 연습하시겠습니다. Các bạn thân mến,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phần nội dung bài đọc ở trang 244 sách giáo khoa. Nội dung bài đọc ngày hôm nay chúng ta sẽ thử xem một người ta lo lắng về gì đấy ạ? Nghề nghiệp trong tương lai, về con đường đi trong tương lai. Thế và gì đấy ạ? Một cái comment cho cái điều lo lắng đấy là hãy làm như thế nào. Vậy chúng ta sẽ xem đầu tiên. câu hỏi đặt ra là gì? 저는 장래 희망이 너무 자주 바꾸어서 걱정이에요. 너무 자주 바꾸어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Người này họ nói là gì đây ạ? Tôi cứ thường xuyên thay đổi cái giấc mơ về tương lai của mình. Thế và vì tôi thay đổi cái giấc mơ đấy một cách thường xuyên quá nên bây giờ tôi cũng không biết phải làm như thế nào nữa. Hãy giúp tôi. Đấy là câu hỏi, đúng không ạ? Chúng ta sẽ thử xem một cái comment. Comment của người này nói là gì đây ạ? 장래 희망이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은 자신의 희망 직업이나 장래 희망은 그냥 꿈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Cái người này họ lý giải là gì đấy? Cái việc bạn thường xuyên thay đổi những cái giấc mơ trong tương lai của bạn ấy, cái việc mà bạn thường xuyên thay đổi đấy là bởi vì sao ạ? Bởi vì bạn chỉ gì đây? Nghĩ cái nghề nghiệp mà bạn mong muốn hay là cái tương lai mà bạn mong muốn đấy nó là giấc mơ thôi. Đấy, bạn ấy nói bạn cứ thay đổi thường xuyên là bởi vì bạn mới chỉ có mơ thôi. Đấy, và gì đấy? 이런 문제는 그 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Và cái vấn đề này nó có thể sẽ được giải quyết một chút ở một cái mức độ nào đó. Đấy, nếu như làm sao đấy ạ? Bạn có những cái thông tin cụ thể và hiện thực cho cái giấc mơ đấy. Đấy, bạn ấy đưa ra một cái lý giải là gì? Bạn thay đổi thường xuyên là bởi vì tất cả những cái trong tương lai đấy bạn mới chỉ mơ thôi. Thế thì để cho cái giấc mơ đấy của bạn nó đừng thường xuyên thay đổi thì bạn phải làm cho gì đấy ạ? Cái giấc mơ đó nó trở nên hiện thực hơn một chút, nó phải cụ thể hơn một chút. Thế và người ta cũng đưa ra một nội dung là gì? 그럼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Vậy làm thế nào để có được những cái thông tin cụ thể hay là những cái thông tin hiện thực về cái giấc mơ của bạn đây? Đấy, họ sẽ nói vậy thì làm thế nào chúng ta sẽ hiện thực được những giấc mơ hay là những cái thông tin của chúng ta, mơ ước tương lai của chúng ta xem. Bạn ấy nói là gì? đầu tiên, 먼저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모아 보십시오. Đầu tiên là gì ạ? Bạn hãy tập hợp những cái thông tin về cái người đã thành công trong số những cái người mà có cái nghề nghiệp mà bạn mong muốn. Tức là bạn mong muốn làm nghề này. Thế và trong số những cái người làm cái nghề mà bạn mong muốn đấy thì có người thành công. Bạn hãy thử tìm những cái thông tin về người đấy xem. Và gì đây ạ? Bạn sẽ xem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이야기. đúng không ạ? tiếp theo,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은 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보면 자신이 원하는 꿈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Bạn ấy nói là gì đây ạ? Đầu tiên là gì? Hãy xem những cái câu chuyện tuổi thơ của người đấy như thế nào. Đấy. Hãy xem anh ấy đã làm gì để mà thành công trong lĩnh vực đó. Hãy xem người ta nỗ lực đến đâu, nỗ lực biết bao nhiêu. Đấy. Và nếu mà bạn xem xét được những cái điều này rồi, đấy, thì làm sao đây ạ? Bạn có thể sẽ đến gần hơn, nhanh hơn với giấc mơ mà bạn đang mong muốn. Đấy. Ở đây người ta đưa ra là gì? Bạn phải hiện thực cái giấc mơ của mình thì bạn mới không thay đổi nó thường xuyên, đúng không ạ? Vậy hiện thực bằng cách nào? Bằng cách tìm hiểu kinh nghiệm của một người đã thành công trong cái giấc mơ đấy. Kinh nghiệm của người ta là gì? Là câu chuyện tuổi thơ của người ta, là việc người ta đã làm gì để thành công, là việc người ta đã nỗ lực biết bao nhiêu. Thì những cái điều này nó sẽ khiến cho bạn có thể gì đấy đến gần hơn với giấc mơ của bản thân bạn. Và gì đây ạ? điều quan trọng là 그리고 그 사람은 모델로 삼아 노력해 보십시오. Điều quan trọng là gì? Bạn hãy lấy người đó làm gương. Đấy, 모델로 삼다. Lấy người đó làm gương và hãy nỗ lực theo. Như vậy các bạn thấy đấy ạ, ở cái phần bài đọc ngày hôm nay, một người ta đưa ra một cái điều là gì? Tôi cứ thay đổi giấc mơ của tôi suốt. Bây giờ làm sao để gì đây? Tôi không thay đổi nữa. Hay là làm sao để tôi có thể tốt hơn? Đấy thì người kia lý giải là việc thay đổi giấc mơ tương lai của bạn chính là bởi vì bạn mới chỉ mơ thôi mà bạn không hiện thực nó. Thế bây giờ bạn hãy hiện thực nó bằng các cái cách như thế này. Tôi hy vọng là nội dung bài đọc ngày hôm nay các bạn có thể tham khảo được với chính mình nữa. 네, 오늘은 봉사활동을 한 경험담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도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험담에 대해서 쓸 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누가,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을 했고 어땠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써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의 쓰기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제 봉사활동을 했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같이 했나요? 같은 반 친구들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어디로 봉사활동을 갔나요?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봉사활동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고아원 아니면 양로원이 되겠죠? 이 고아원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양로원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양로원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이런 곳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러 많이 가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원이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놀고 이야기도 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왜냐하면 처음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관계가 친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어색했지만 금방 아이들과 친해졌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 어떤 점을 느꼈나요? 좀 힘들지만 보람 있었다. 우리 아까 보람을 공부했는데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난 후에 느끼는 만족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일은 힘들었지만, 몸은 힘들었지만 만족감을 느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시 봉사활동을 하러 가야겠다고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포함을 해서 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쓰기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효영 선생님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Các bạn thân mến, ở trong phần bài học ngày hôm nay của chúng ta, các bạn đã học một số những cái từ vựng và biểu hiện liên quan đến hy vọng hoặc là kế hoạch trong tương lai. Ở phần ngữ pháp, các bạn đã học mẫu câu á o ô tà. Đây là mẫu câu để thể hiện cái hành động hoặc cái trạng thái nào đấy được thực hiện trong quá khứ theo hướng đến cho hiện tại. Thế và một cái mẫu câu khác nữa đó là át osmian 좋겠다. Đấy là mẫu câu thể hiện gì đấy ạ? Mong muốn hay là hy vọng hay là chờ đợi cái điều gì đó. 네. 소영 선생님, 네. 장래 희망이 뭐였어요? 네, 저도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사실은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는 50%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럼 여러분의 꿈을 생각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